저는 라이킷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학생들 미술교과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활동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연구했던 과정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 주제는 미술 포기자, 미포자들을 위한 미술 수업이었어요.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개인적인 이유는 저는 미술교사이지만 미포자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계속 그려왔는데 입시를 디자인 실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정물수채화로 옮기게 됐어요. 갑자기 순수미술이 너무 변덕스럽게 하고 싶어져서. 그래서 갑자기 간 정물수채화 반에서 이제 평가 시간만 되면 자꾸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정물이 사진이랑 똑같이 시간 안에 그리는데 시간 안에 완성도 못하고 닮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와서 바라보는 미포자들은 자유학기 수업이 대체로 모든 교과가 미술 활동이랑 어느 정도 그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포스터 만들고, 영어 시간에는 웹툰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미술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스스로 소외되기를 자처하는 아이들은 매 시간마다 힘들고 어떤 겪지 않아도 될 좌절감을 겪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제가 바라본 중학교 아이들은 몇 년 전까지는 분명히 인싸와 아싸가 나눠져서 인싸는 조금 인기 많고 좀 좋은 거, 아싸는 되게 못 어울리는 애들 이런 느낌이었다면 언젠가부터는 MBTI 얘기를 하면서부터 뭐 대세는 이래도 나는 이래. 나는 통기타 치는 걸 좋아해. 뭐 하면서 조금 특이한 걸 말하는 게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뭐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도성과 연계한 활동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정한 라이킷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저는 학교에서 종종 이제 학생들한테 제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데 Z세대에 해당하는 14살 아이들은 I love you보다 I like you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I love you라는 말이 사랑해가 아니라 사사사사 사랑해의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SNS에서도 like, 그리고 뭐 트와이스, BTS의 노래에서도 like it, like it,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쓰는 따봉까지 굉장히 많은 like들이 있었고 이렇게 중학생들의 정서를 담은 like라는 단어에 IT라고도 읽을 수 있는 대명사 it을 더해서 like it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젝트의 명이자 또 연구의 그 4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고요. 각 수업의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서 실천해 보았습니다. 되게 유치원 때까지는 종이만 있으면 누구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체 언제부터 어떤 경험 때문인지 저는 소질이 없어요. 저는 선생님 진짜 똥손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미술이라는 교과가 사실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교과인데 사진이랑 똑같이 그린 것만 정답이고 그걸 이제 똑같이 그리지 못하면 나는 틀렸어. 오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과제는 라이프 앤 링크, 삶과 우리가 연결되는 it이었고요. 학생들의 삶이랑 관련 있는 부분으로부터 이제 배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가 재구성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아이들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애들이 눈을 반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교사인 저보다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줄 때 뭔가 눈을 반짝반짝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이랑 관련된 부분, 자기랑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과 미술의 어떤 지식을 연결 지어서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첫 번째 차시에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표현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가 연결돼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등교 수업 때는 종이를 6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큰 주제에 맞게 키워드 6개 정도를 이렇게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풍속화가 주제면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2020년을 주제로 유튜브, 게임, 학교 밖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다 같이 하듯이 거기다 키워드를 잔뜩 이렇게 적었고요. 원격으로 발상을 함께 할 때는 패들렛에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잔뜩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아이디어를 보고 자기가 프로젝트 주제로 정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고르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우리들의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되고 우리가 모은 아이디어들이 내 프로젝트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 기법을 적용해서 해봤던 수업이 풍속화 수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풍속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100%다 코로나 얘기만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의외로 발상을 이렇게 하면서 다들 코로나 얘기를 적으니까 한두 명의 친구들이 달고나 커피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집콕, 시간 때우기, 수플레 오믈렛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방콕, 유튜브, 넷플릭스 해서 유튜브 뒷광고 논란 그리고 뭐 태풍 바비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고 뭐 QR코드, 틱톡까지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활동이었고요. 옆에 보이는 활동들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한 분들에게 드리는 밥상 프로젝트는 그 5월 가정의 달에 했던 활동인데요. 내가 감사한 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누군가 내가 밥을 한 끼 차려드리고 싶은 분을 정해서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눈치채지 못하게 알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아서 어떤 음식을 할지 계획서를 세우고 고무차력으로 조그맣게 미니어처 밥상을 차려서 편지랑 같이 아침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했고요. 그리고 선선선 프로젝트에서는 원근법을 적용해서 공간을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간단한 선 하나를 추가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근법 수업은 이 2개의 작품은 어느 정도 잘 그려진 작품인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잘 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선 하나로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 학교라는 공간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고요. 네, 여기 보이는 지도는 우리 마을에서 어떤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컨셉에 맞게, 타겟에 맞게 테마 지도를 만들어 봤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2번째로 넘어가면 2번째는 이제 자율성, 내가 만드는 맞춤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언젠가부터 수업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애들 작품이 조금씩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작품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하고 제가 이제 짧은 경력 동안 했던 활동들을 다 보니까 신규 때 했던 작품들이 오히려 통통 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활지도가 힘들었던 아이들 작품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뭘지 고민해본 결과 제가 너무 많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면 요만큼밖에 틈을 안 주고 자, 이 안에서 너의 개성을 한번 뽐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규 때처럼 뭔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힘든 아이들이라서 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율성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자유학기 수업을 하게 됐고, 그 ABC라는 어떤 그 틀이 없어지고 나니까 분명히 똑같이 수행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조금 더 자율성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랑 매체를 스스로 선택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수업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를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번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수업 차시에서는 네이버 뉴스에 다 같이 들어가서 내가 나눠보고 싶은 사회 문제를 한 개씩 고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 설문지로 받았고, 구글 설문지로 제출을 하면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스프레드시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대체로 주제가 크게 5-6개 정도 군으로 묶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차시에 이렇게 차별, 환경, 폭력, 동물, 뭐 기타 등으로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한번 개설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정했던 주제가 어느 정도 속할 수 있는 큰 그룹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조사했던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일회용품, 미세 플라스틱 등의 주제를 정했던 친구들은 환경으로 들어가고, 뭐 인종차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남녀차별 뭐 등등의 주제로 정한 아이들은 차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등등등 각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세부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요. 저는 토의 수업을 아무래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당시에 사회 선생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했더니 토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꼭 기록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여기 패들렛에다가 내 생각이 원래 이랬는데 누구 의견을 듣고 뭐도 새롭게 알게 됐다 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됐다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되게 나름 길게 했던 활동인데 8차시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자꾸 이게 사회 수업이 돼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미술교과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 문제가 반영돼 있는 다양한 미술 사례를 찾아서 공유하도록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빨리 하고 애들이 쉬고 싶기 때문에 앞에 친구가 올렸던 매체랑은 다른 걸 올리자고 이렇게 게임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뭐 동화책에서부터 공익광고, 뭐 그림, 일러스트, 스톱모션 등등 되게 다양한 매체를 찾아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이제 각자 자기가 정한 주제랑 거기에 적합할 것 같은 좀 쉬워 보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매체를 선정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도 하고 등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각자 다 다른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살짝 떨어지기는 하지만 스스로 이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끌어갔다는 과정에서는 즐겁게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치라고 정했는데요. 중학교 애들이 되게 쉬는 시간에 얘기해보면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수업 시간에도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키치라는 장르를 넣어봤고,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유행하는 컨텐츠들을 보면 펭수, 놀면 뭐하니의 유산슬, MSG 워너비, 피식대학의 최준처럼 뭔가 되게 어설프고 뭔가 부족하지만 웃기면 오케이 뭐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미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랑 뭔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 조금 서툴러도 개성 있고 재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키치라는 미술 장르랑 연결해 보려고 했고요. 막 저급한 미술로 불리던 작품들이 미술관에 전시도 되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치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가볍게 진행을 했는데 명화 속에 풍덩 들어가 보는 활동이라던가 학교에 있는 그 되게 무거운 안내판들을 중학생들의 감성을 담아서 다시 디자인해보는 활동, 그리고 자꾸 애들이 줌에서 화면을 꺼서 나오는 그 프로필을 내 장점을 담은 북캐릭터로 이제 픽토그램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캐와 부캐가 함께하는 줌 수업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쉽고 즐거운 표현과 평가의 일체화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사실 마지막 연구 과제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처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종이랑 연필 꺼내고 수업 준비하자라고 말을 하면 집에 종이가 없어요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필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는 스노우밖에 지금 담지를 못했는데 이게 스노우에 있는 어디 갈래 챌린지라는 그걸 활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배경 이미지랑 학생들의 그림을 합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지금 버킷리스트로 랜선 여행을 간 건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자기의 버킷리스트가 아빠한테 비싼 차를 사주는 게 버킷리스트라서 이제 사주면 꼭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겠다. 이렇게 한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예쁜 여자를 아무리 그려도 예쁘지 않게 그려져서 딱 한 번만 글씨를 쓰겠다 해서 이렇게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표현을 했고요. 되게 1시간도 안 걸려서 쉽게 후다다다다 끝냈던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조금 학년이나 어떤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길게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활동은 영어과랑 연계해서 버킷리스트에 관한 글쓰기 활동이랑도 연계해본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제가 재구성한 내용이랑 수업이랑 그리고 평가 기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우선 평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과정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평가를 잘 그린 작품 A, B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중간중간 계속 성장을 지향하는 평가를 하려고 했고 그 피드백을 서로 주면서 얼마나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는지를 매 시간 체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패들렛에서 화면 공유를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대면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비공개 댓글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화면 공유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친구들은 소회의실을 방을 한 개만 딱 만들어가지고 수업하는 도중에 걔만 이렇게 소회의실로 가서 따로 피드백을 주기도 했고 원격 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주는 건. 그리고 등교 때는 아무래도 와서 거의 수행평가 보고 네, 동료평가나 뭐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 프로젝트 과정, 평가 기록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활동이고 또 키치라는 요소랑 연결을 하다 보니까 평가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조금 약간 소외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그런지 맨날 애들이 제 인생은 망했어요. 선생님 저 진짜 뭐 망했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줌 프로필 사진 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자긴 진짜 장점이 절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장점이 없는 게 자기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제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보자 하니까 끝말잇기를 엄청 잘하는 자기 장점을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했던 이 활동의 제목이 라이킷 프로젝트로 만들어가는 신나는 마이 라이프, I like it인데 조금씩이나마 자기의 삶을 좋아하게 되고 미술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3년인가 2년 전에 경미원에서 연수를 들었을 때 그 융합은 커피랑 우유가 만나서 라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떤 선생님이 포스트잇에 쓰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미술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융합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융합이 더해지고 교사의 연구가 더해지면서 프로젝트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는 고민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은 8차시가 넘어가면 약간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되게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교과 통합이나 앞에 했던 활동들은 사회과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같이 토의를 진행하고 미술과에서 연결을 지어서 했다면 더 좋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